안녕하십니까. 창업기업의 노무관리 기초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임금관리, 두 번째 급여 산정 방법, 법정수당, 수당 계산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 관리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그게 월급이건 주급이건 봉급이건 이런 명칭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지급하는 주체가 사용자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되고 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이 경우 호의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예를 들면 사장님이 특별히 회사 규정에 정한 바 없이 연말 송년회 할 때 그냥 이렇게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어떤 금품, 그리고 실비변상적으로 회사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경비 처리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은 아래와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상 통화불로 지급하는 원칙, 직접 지급하는 원칙,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원칙, 그 다음에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이라든지 물건으로 지급하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 이상, 일반적으로는 급여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데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급여액이 100만, 200만이나 치면 그 200만 원을 이렇게 뭐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임금 지급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라고 하면 임금 지급 기간을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4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사처벌 사항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즉 임금 체불이 되었을 때 임금 채권,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시효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매월 급여일로부터 순차적으로 3년씩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실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지만은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임금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받지 못하겠지만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 관리를 할 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해고수당, 그리고 연장, 휴일, 야간수당, 그리고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했네.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예. 그러면은 여기부터 하죠. 여기도 예. 박수 치면은 여기부터 바로. 예. 다음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박수 치면은 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음으로 임금 관리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은 우리가 연장이나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급여명세서를 보면 임금 구성 항목이 나오는데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올 때 그 항목 중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러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지급해야 될 통상임금보다 낮게 기업이 계산했다면 추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사유가 발생한 직전 공식을 보시면
평균 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나누기 그 해당하는 일수입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 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서 평균 임금이 작동을 하는데요. 직전 3개월이라고 하면 거꾸로 12월 말부터 12월, 11월, 10월 3개월이 됩니다.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 총액을 분자로 하고 그것을 해당 일수 12월은 31일, 11월은 30일, 10월은 31일 그러면 92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눈 것이 평균임금, 즉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즉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상여금, 보너스가 아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그리고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같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그리고 독립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나 교통비, 유류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런 성격들은 전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항목들을 분자해 두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분모를 200구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 그게 시급이 되고 그 시급이 통상시급이 됨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다면 이런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노동부나 법원의 판단과 다소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월급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주 40시간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174시간 플러스 35시간으로 구성되는데요. 174시간은 주 40시간 곱하기 4.345주를 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달을 4주로 계산하게 되면 47, 28, 28시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표와 같이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일주일 7로 나누면 대략 4.345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 달은 4.345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곱하기 4.345를 하면 174시간, 즉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40시간을 월로 환산했을 때 174시간이 나오고 35시간은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8시간 곱하기 4.345를 하면 3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터식으로 본다면 가로 열고 40시간 실제 노동시간 플러스 토요일에 대한 계산은 무급이기 때문에 0,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8을 하고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2020년 8,590원 시급 곱하기 209시간 하게 되면 179만 5,310원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급을 올해 최저임금 8,590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시급을 만원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만원 곱하기 209시간, 즉 209만원이 사대보험료라든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 곱하기 209시간은 월급이 되고 월급 나누기 209시간은 시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인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8시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니까 8시간 곱하기 40분의 20을 하면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 40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산정한다면 아래 식과 같이 20시간 플러스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에 대한 4시간의 주휴수당을 전체를 4.345주를 곱하면 약 5시간이 되고 시급
8,590원을 적용했을 때 월급에는 8,590원 곱하기 105시간, 즉 주휴수당인 일주일에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90만 1,950원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정수당입니다. 법정수당은 법으로 정한 수당이라는 개념인데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 기준은 1회차 때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장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에 실제 근로에 대한 100% 플러스 가산수당 50%를 더해서 150%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야간근로는 밤 10시, 즉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50%를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100%만 지급하고 야간 근로 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즉 밤 10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9시간을 곱하면 약 179만원, 한 180만원 정도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즉 19년 1월 이전에는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했고, 법원은 주휴수당은 단순한 임금 체불이지 최저임금은 아니라고 보고 174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판단할 때 209시간, 법원은 174시간을 달리 적용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법원도 이제 209시간, 노동부도 209시간, 법원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입장이 통일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전의 노동부 입장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 170만 원을 지급할 때 209시간 나누면 8,133원이 되고, 이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이런 금액, 그리고 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20년부터,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적용됐지만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상여금은 25%, 그 다음에 식대나 교통비는 7%를 초과하는 것만 최저임금에 산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업주 입장에서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는 비율이 바뀌어서 상여금은 20%를 초과하는 금액, 식대나 교통비는 5%를 초과하는 금액. 구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최저임금이 179만 5,310원이니까 이의 20% 35만 9천여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식대 교통비는 5%인 8만 9천여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는 점점 비율이 축소되어서 전체를 2024년이 되면 전체를 최저임금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임금 구성 항목 중에 최저임금으로 봐주는 것이 있고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봐주는 것을 산입이라고 보고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미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 항목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당연히 보는 것이고, 표를 보시면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 기본급 150만 원에다가 연장 수당, 휴일 수당 50만 원 하게 되면 합계 금액은 200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이 경우에는 50만 원에 대한 연장 휴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50만 원만 기준으로 최저임금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20%,
그리고 5%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단순 노무직은 그러한 적용이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 그리고 아파트 경비, 건물 관리, 주차 관리,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이런 전문성이 없이 단순 노무직으로 국가에서 분류하는 이 직업군들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임금 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1번 경우를 보면 기본급 170만원, 식대 10만원에서 올해 합계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8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식대는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더라도 아까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합계액이 180만 원인 경우에 올해 최저임금하고 맞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3번과 4번 케이스는 둘 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데 차이가 식대를 급여로 지급하느냐 3번 케이스, 그리고 식대를 현물로 즉 식사를 제공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퇴직금에 식대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기본급 160만원, 식대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연장수당 2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에 총액은 20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지만은 최저임금에 산입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기본급은 160만원 금액을 인정하고 식대나 교통비는 합계액이 2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원 중에서 최저임금 179만 5천여 원에 5%인 8만 9천여 원을 초과하는 금액, 구체적으로 11만 235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합계액은 171만 235원이 되고 이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미달이 되어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2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